이 그림이 헨리 8세가 죽기 2, 3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때쯤에는 딸들도 왕위 계승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줘요. 그래서 왕위 계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인 에드워드 이후에나 왕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력에 밀려나 있는 그런 처지가 이 그림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죽은 후 그의 뜻대로 아들인 에드워드가 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동생인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른 영국과 엘리자베스의 삶은 평탄했을까?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고 7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피바람이 불게 돼요. 바로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여행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 블러디 메리가 바로 좀 전에 초상화에서 봤던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 바로 그 메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메리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이구. 어떠세요? 피의 메리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섬뜩한데요, 뭔가? 예.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어. 그쵸. 사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좀 최대한 미화해서 그려졌을 텐데도 뭔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결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메리가 여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메리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와 이혼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개신교거든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메리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할 일은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겠다. 메리가 한 4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그리고 한 300명 정도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who have denied the authority of the one true Catholic Church and of His Holiness the Pope. 근데 화형이라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힘들고 처참한 그런 사형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때 너무 보기 힘드니까 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화약 봉지 같은 거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터지면 좀 빨리 죽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잔인한 종교 탄압 방식 때문에 여왕의 이름 앞에 바로 블러디 메리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겠죠. 그래서 메리는 국교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견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감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메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을 가톨릭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강력한 가톨릭 군주, 바로 스페인의 펠리페 2세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되게 뭔가 파이팅 있게 생기셨다. 또 어떤 게 느껴지세요? 권위, 약간. 권위. 권력. 네.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스페인 왕, 그것도 가톨릭 외국 왕과 결혼하면 권력이 자연스럽게 그런 외국 왕에게 넘어갈 것을 많은 신하들 그리고 국민들도 염려했었습니다. 심지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메리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기어이 11살 연하였던 펠리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군주 간의 결혼이니까 결혼 계약을 맺거든요. 펠리페는 이제 메리가 죽었을 경우 영국 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자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계속해서 영국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결혼 계약에 들어갑니다.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피의 메리, 동생의 엘리자베스 역시 그 공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가장 어두운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는 그 런던 탑, 그곳에 엘리자베스를 가둔 게 바로 언니인 메리였습니다. 왜 가든?
왜 가뒀냐면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가 어머니인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정적으로 국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겠죠. 메리는 그것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펠리페랑 결혼할 때 영국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그 반란에 개입됐다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결국 엘리자베스가 런던 탑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모함을 받았네요. 그냥 구속하려고 한 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언니에게 계속해서 자기는 가톨릭 교인이고 이단자들을 혐오한다면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었죠. 저는 지금까지도 여왕 폐하의 백성이고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폐하의 백성은 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읍소를 하면서 이렇게 결국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메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그리고 메리가 갑자기 엘리자베스를 궁으로 초청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유 너무 뻔한데 꿈 깨져. 야 너 다음 여왕 꿈 깨. 아 보여주려고 이거를? 그치. 나 임신했다 어.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적법한 후계자가 태어나면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왕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메리의 임신이 가짜였다는 거죠. 어머. 뭐지? 뭐야? 왜 그래? 너무나 후계자를 원했던 메리가 상상 임신을 했던 거죠. 아 진짜? 그래서 메리는 상상 임신을 했다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고 심신이 매우 허약해졌겠죠. 그리고 계속 그 뒤로도 병에 걸리고 이렇게 골골거리다가 결국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왕이 있던 내내 엘리자베스를 경계했던 메리였지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일주일 전에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이 될 가능성이 진짜 희박했었네, 상당히 진짜. 희박했었죠. 네.